공의존적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점으로 의사소통이 분명하지 않고 애매하고 자신의 욕구를 잘 반영하지 못한 소통을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의사소통은 자존감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죠. 분명하고 책임감 있는 의사소통에는 스스로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수 있고 또 이것을 왜곡이나 숨김없이 표현해야 하는 과제가 따릅니다. 그런데 공의존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의도, 감정, 생각을 잘 모릅니다. 사실 잘 모르게 된 거죠. 스스로 그것들을 믿지 않아 왔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환경적으로 그렇게 되었든, 존중을 못 받아서 그랬든, 어쨌건 이제 와서 이 불편함은 나 스스로 돌보고 책임져야 할 사항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의식적, 무의식적인 거짓말은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또 신뢰 있고 선의적인 관계들을 망가뜨리게 합니다. 예라고 말하고 싶은데 아니라 하고 내가 느끼는 바를 상대한테 맞춰 왜곡해서 표현하고 이런 것들은 엄밀히 말하면 사실이 아닌, 즉 거짓말이 되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뭔가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 뭔가 감추는 느낌이 든다, 혹은 저 사람은 잘 모르겠다, 또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아서 함께하기 어렵다라는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진솔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수용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기 수용에 반대되는 마음들이 뭘까요? 자기 존재를 어떤 식으로 보이게 꾸미려는 태도나 의도들이 그렇죠. 내가 나라고 느끼는 것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바꾸고 싶은 마음에 실제와 다르게 포장을 해서 드러내려는 의도는 잘 알아차려져야 합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들이 많이 타인들로부터 실제로 요구되고 있진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나 스스로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압박하게 되고 그런 모습으로 있지 않을 때 스스로를 징계하고 처벌하고 hir난합니다. 그러면서 지쳐가죠. 피폐해지고. 이렇게 되면 원망은 세상으로 혹은 남으로 돌리게 되기가 더 쉬워집니다. 이게 다 우리가 스스로를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반대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도록 선택하고 현실을 꾸밈없이 그대로 응시하려는 것을 매 순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들고 싶어 하는 나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사실은 그 욕심의 방향이 그다지 생산적이지도 진실하지도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통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런 식으로 살게 되면 아직 그 상태가 아닌 지금 여기의 나로서는 이 살아가는 매 순간들을 내가 부정하고 무시하면서 껍질처럼 삶을 살게 된다는 점, 결국 희생밖에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고 지금의 나를 좀 더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허상의 꿈이나 허구의 나 이런 것이 아닌 현실에 기반한 새로운 나 그리고 새로운 꿈을 갖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희망이 생기죠.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hir난하지도 않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거짓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시작되는 모든 행위와 의도들은 그리고 마음씀은 진정 나를 위한 것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게 되고 또 스스로 돕게 되면서 변화와 발전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뒤따르게 되죠. 이게 바로 부인과 부정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한 수용이 진정한 변화의 기반이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나를 진정으로 수용하려면 매 순간 힘들더라도 자신의 감정들을 느껴야 합니다. 힘든 감정을 삼켜버리거나 애매하게 털어버리고 회피하게 되면 점점 더 혼란스럽고 스스로 답답해집니다. 실제로 힘든 감정을 억누르고
마음으로 삼키는 사람들이 배가 아프고 만성적인 통증이나 증상에 시달리는 경우들도 있지요. 내가 분노를 느끼면 상대가 떠나버릴 거야. 이런 종류의 두려움이라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서 두려움을 좀 더 직면하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난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또 그게 어떤 현실을 의미하는지, 그 현실은 과연 우리 생각만큼 끔찍한 것일지. 실제적으로 의사소통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주장을 왜곡 없이 해보고 또 스스로 어색하더라도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적어도 일상에서 이러한 몇 가지 원칙은 꼭 지켜보겠다는 의지를 스스로 내서 실천해 보는 경험이 도움이 됩니다. 수동적 동사를 사용한 표현들을 알아차려 보세요. 예를 들면 당신이 어떠어떠해서 나는 어떠어떠한 감정을 갖게 됐어요. 느끼게 됐어요. 라는 말 대신에 당신이 어떠어떠한 태도를 보일 때 나는 어떠어떠한 기분이 듭니다. 라는 표현을 쓰면 좀 더 이 기분은 내 것임을 인정하게 되죠. 저 사람이 내가 그렇게 느끼도록 만들었고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그런 태도를 보인 거고 그에 대한 느낌은 내 것이라는 것을 말하면서도 스스로 좀 더 분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그 느낌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느낌을 느끼는 것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죠. 나는 이제 이 느낌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싶은지 아니면 받아들이고 싶은지. 이 느낌이 불편하다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살피고 보살펴야죠. 상대방에게 다 떠넘길 수 없게 됩니다. 알아차림을 기반으로 한 대화들을 자꾸 연습하면 이렇게 건강한 분리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